네, 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에서 10분 특강 오늘부터 진행하게 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요즘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이제 떠 있는데 그 유동자금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수익률로 우리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물론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이 수익 금액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든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세금이 빠지게 되면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가 없고 또 그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각각의 투자처 또는 투자 방식별로 우리가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 세금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세금을 고려했을 때 그 투자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투자는 사실 투자를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방치 때문에 투자 경기가 많이 죽어 있고 투자에 대해서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주택은 사실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정책이 많이 변경이 돼서 주택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주택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직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변화되는 세법이나 어떤 세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시다 보면은 사실 투자 수익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고 어떤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단계로 세금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 시, 두 번째 보유 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취득세도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1에서 3%로 일괄적으로 과세가 됐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4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경우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게 되면 최대 12%라는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려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3주택자가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주택수나 지역에 상관없이 3%가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1억 2천이라는 세금이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배 이상의 취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취득하는 시점에서도 반드시 이 취득세에 대한 세금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보유 시에 우리가 보유에 대한 세금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유하는 거에 대한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9억 미만의 경우에만 과세가 됐는데 또 이제 조건에 따라서 6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고 있어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주택을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세금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이 이제 가장
이슈죠.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요건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세율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최대 뭐 어마어마하게 80%까지 우리 중과되는 경우에는 80%까지 그 세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와 어떤 요건을 따져 보셔야지 우리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소득을 다 우리의 수익으로 보시게 되면 큰 오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취득, 보유, 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하면 아 내가 10억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가 80% 이상 나와버리면 사실 뭐 거의 80% 이상이 소득이 증발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해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요 세제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저희 세무사들도 그 주택 양도나 주택 어떤 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다 요건을 따져보지 않으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 시점의 취득세 그리고 보유 시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까지 다 감안한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실투자 수익이고 이렇게 뭐 다 떼버리면 사실 크게 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 뭐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투자 전 세금 체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